아. 미안해. 너무 쉬웠지? 아이고, 너무 쉬웠지? 자, 일단은 제한 시간에 다 맞은 친구가 꽤 많아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다 맞은 친구가 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명. 제한 시간엔 다 맞았어. 제한 시간엔 다 풀기는 했는데 일단 실수가 있었던 친구가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맞았던 친구가 4명.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1명. 그래서 그나마 실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번인 친구가 2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명은 2번, 또 1명은 3번. 이렇게 하나씩 간단하게 실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명은 이제 1번, 3번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 최종적으로는 10명이 다 정리가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깔끔하네요. 되게 잘 했습니다. 왜 이름? 오케이. 좀 어렵게 내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부분에 어렵게 낼 게 없어요. 이게 어려우면 너무 도형만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갔습니다. 딱 내신에서 나오기 적합한 정도의 문제만 그냥 집어넣었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급수로 나가고요. 드디어 급수네요. 네, 아쉽게도 여기에는 급수가 이제 도형과 급수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도형과 급수는 페이지가 조금 있어서 그건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뽑아서 줄게요. 자, 일단 급수라는 용어 정의는 뭐냐? 얘는 수열의 합의 극한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SN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 많이 합니다. 맨 오른쪽처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요 sn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그마 요거 둘이 같은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급수의 어떤 일부분만 더한 거다라고 해서 부분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부분합. 그래서 옛날에는 급수라는 용어가 극한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어서 이걸 무한급수라고 칭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적분이 발전하면서 용어 자체를 급수가 극한을 포함하는 걸로 지금 바뀐 상태이기는 합니다. 계보는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급수에 관련된 성질, 그렇죠?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관련된 성질, 요걸 좀 봐야 돼요. 근데 급수의 성질은 2가지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만 생각해 주면 돼요. 첫 번째는 극한의 성질. 그렇죠? 극한의 성질은 뭐예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끝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는 덧셈끼리만 따로 계산할 수 있죠? 덧셈끼리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뭐밖에 없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개수가 포함되어 있다. 개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개수를 앞으로 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그마 K는 1부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뺄 수 있습니다. 단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한다면이에요.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도 똑같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시그마 때문에 또 극한 때문에 성립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해요. 근데 참고적으로 어때요? 곱셈은 돼요? 곱셈은
이런 것도 극한은 그죠? 극한은 곱셈에서 따로 계산 가능하지만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왜? 이건 시그마 때문에 안 돼요. 괜찮죠? 한마디로 시그마의 성질과 극한의 성질 둘 다 만족해야지만 급수의 성질이 만족을 합니다. 괜찮죠? 뭐 별로 특별할 거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꼭 웃긴 게 뭐냐면은 막상 진도 나가다 보다 보면은 이제 약간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나 분수에서 가끔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이 시그마 성질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뭐 딱히 설명할 거는 미안해. 급수는 진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추가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열의 합이 있으면은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도 똑같은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급수와 일반항의 극한 사이의 관계. 이거는 원래 뒤쪽에서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그냥 앞부분에 가끔 문제가 하나씩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미리 설명을 좀 할게요. 이거 한 다음에는 이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보는데 그거는 나올 때 같이 합시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뭐냐? 자, 똑같아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만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급수가 수렴한다면 극한은 어떠냐? 자, 우리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한다면 얘는 a1, a2, a3부터 계속 더해요. 영원히 더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언제 이상부터 나오는 값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발산을 한다면, 무한대로 간다면, 아니 이미 하나가 무한대로 가는데 싹 다 더하면 당연히 무한대 가겠죠. 이게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은 일반항 자체가 반드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해야 돼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이게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 같은 걸로 수렴해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1만 무한번 더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단 일반항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괜찮죠?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면 당연히 일반항은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항이 0으로 간다면 급수가 수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요게 아쉽게도 좀 안 됩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요게 지금 급수 단원에서 일반적인 등비급수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자, 요거는 뭐 어차피 그냥 그 개념에 관련된 것 뿐이니까 요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화로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경우들을 발레 몇 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 두 개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개만. 왜냐면 두 개 외에는 나머지 발레는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일반항은 얼마로 가요? 극한 보내면? 빵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로 가니까 빵으로 갑니다. 근데 얘가 발산해요.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딱 수식적으로 이쁘게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딱 깔끔한 식으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소비교 할 때 미안해 약간 좀 웃긴 얘기. 자, 도토리계의 제왕 대왕 도토리 엄청 커요. 그 주변에 있는 도토리 중에서 얘가 제일 커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난 엄청 커. 나는 도토리 나무보다도 큰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도토리 나무가 주변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물체가 와요. 꼬리도 있고 이상하다. 뭐지? 이건 거북이인가? 몰라. 아무튼 뭔가 쪼르르 달려옵니다. 쪼르르 달려오는데 다람쥐인데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도토리 나무에서 지금 놀다가 온 길이라고. 도토리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나 거기서 한참 뛰어놀다 갔는데
넌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난 거기서 뛰어놀고 있었어. 근데 네가 도토리 나무보다 클 리가 있어? 그죠? 요거 얘랑 얘를 대서 비교하려고 할 때 직접 비교가 힘들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간다? 직접 비교하기 수월한 다른 애를 대체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얘보다 작은 걸 찾아줘요. 근데 걔가 발산을 해요.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생각보다 꽤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자, 한번 써볼게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7분의 8이 아니고 7분의 1, 8분의 1 쭉 간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얘보다 작은 것 중에서 뭘 찾을 거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써볼게요. 4분의 1. 그럼 무조건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작죠? 그러면 4분의 1 한 번 더 쓸게요. 그 다음에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을 써볼게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왜 이렇게 썼느냐? 둘이 합치면 2분의 1이 나와요. 괜찮죠? 8분의 1 4개 더하면 또 2분의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분의 1이라고 쓴다면 당연히 9분의 1보다는 16분의 1이 작아요. 근데 웃긴 건 16분의 1이 또 8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무한대 개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얘보다 작은 얘도 발산을 하는데 얘는 당연히 발산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내지는 발레 1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짝 예고한 거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이거 지웠네. 괜찮을까? 괜찮지? 좀 궁금하면은 영상 한번 보면 조회수 미안해. 추천은 누를 게 없어요. 미안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시그마가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같이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시그마와 친한 것들 몇 개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인 수열합에 관련된 걸 볼게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의 합, 이것도 지난번에 살짝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부분 분수합, 그 다음에 무리식의 합,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합에 관련된 얘기. 이 세 개를 합쳐서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자, 이 8개 외에는 수능 끝날 때까지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시그마랑 연계성이 좋은 거 이거 3개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다른 신박한 게 만들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아닌 이상 못 만들 것 같고요. 솔직히 나도 아무리 머리 쥐어짜 해도 딴 거 못 만들 것 같아요. 결론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 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자, 얘네는 어차피 뭐 우리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요거는 그냥 묻지마 암기죠. 요거 3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얘네도 급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중에서 요거가 빠져요. 요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얘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얘가 이 두 번째 발레에 해당하는 애라서 그래요. 두 번째 발레에 해당하는 애라서. 자, 시그마 n은 1분, 미안해, 잘 안 보이겠지? 미안.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 자, 이런 걸 만약에 증명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를 그대로 냅두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부분합의 극한으로 쓰는 습관을 좀 들여주는 게 좋아요. 부분합의 극한으로. 둘이 같은 거예요. 괜찮죠?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는 1부터 n까지만 더한 걸 극한 씌우는 것과 똑같다. 부분합의 극한이다. 왜냐면 이걸로는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이걸로는. 근데 얘로는 증명하기가 깔끔합니다. 서술형에서도 보기가 좋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써봅시다.
이런 거 할 때 맨날 쓸 거는 분모 문제 켤레 씌워서 들어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켤레 씌우면은 분모는 1로 나와요. 그럼 분자는 당연히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로 등장을 하겠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집어낸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에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까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앞뒤로 지워져요. 앞뒤로 지워집니다. 앞뒤로 지워져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랑 맨 앞에 하나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요 식에서 나오는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얘가 무한대로 가버려요. 괜찮네? 자, 실제로 한번 볼게요. 이거 일반항 얼마로 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일반항 0으로 갑니다. 괜찮죠? 일반항 0으로 가는데 급수가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발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되는 케이스 두 개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볼게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똑같이 그냥 n은 n 플러스 1분의 1 이거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인데, 또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둘 뺀 게 1이라서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렇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똑같이 앞뒤로 지워지면 맨 앞 맨 뒤 하나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n이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1로 가니까 얘가 그냥 빵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이거는 로그 쪽에서도 마찬가지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로그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하면 무한대 가는데? 잠깐만. 잘못하면 무한대 가는데? 무한대 가는데? 얘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미안해. 발산하지만 그냥 한번 볼게요. 발산하지만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거보다 쉬운 예로 뽑을 만한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보자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1부터 집어넣으면은 로그 1분의 2, 로그 2분의 3, 로그 3분의 4. 그쵸? 어차피 n에 m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수끼리 그냥 다 곱셈으로 들어갈 거야. 괜찮죠? 자, 오늘 날씨가 엄청 따뜻한데 막 아침부터 계속 땀이 나가지고. 자, 아무튼 무한대로 갑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류 중에서 얘는 확실히 거의 발산해요. 물론 얘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발레가 하나가 있어요. 괜찮죠? 자, 이거를 조금만 넓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경우 중에서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야 분모가 0으로, 무한대로 가면서 0으로 가니까. 지금 얘가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수렴하지 않는 경우. 요 빼먹었다. 이거 수렴. 그쵸? 자,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면은 어때요? 분자가 만약에 상수항이라고 한다면 분모가 1차 이하인 애들이에요. 괜찮네? 분모가 1차인 거 2분의 1 차인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이 발산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정적분해서 다시 한번 증명할 겁니다. 나중에 정적분해서. 이거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참고적으로. 급수에서 등장합니다. 분모가 1차 이하일 때 급수가 발산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1차 이하로 더 클 때예요. 1차 이하로 더 클 때. 이거는 그냥 따로 증명 없이 그냥 그런 사실만 좀 얘기해 볼게요. 발레는 두 개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번부터 급수 성질에 관련된 문제로 좀 가볼게요. 자, 일단은 뭐 202번은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면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202번. 자, 시그마 AN. 어차피 뭐 급수니까 무조건 1부터 무한대예요. 그래서 나는 시그마라는 기호만 쓸게요. 시그마 Bn은 지금 2예요. 자, 그럼 시그마 3AN 빼기 7BN 이라고 한다면 3배의 시그마 AN에서 7배의 시그마 BN을 뺀 거니까 15에서 14 뺀 거죠. 1. 그렇죠. 당연히 급수의 성질 그대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206번 간단하게 직접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문제가 엄청나게 많죠? 좀 심심하진 않을 거예요. 앞에 다 풀었어. 풀었어. 214번. 알았어? 오케이. 어우, 빠르다. 이거 없으면 없어요? 아, 미안, 이따 풀어줄게. 오케이. 전체적으로 조금 쉽죠? 자, 206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206번은 설명은 했지만 딱히 설명할 게 없는 내용입니다. 딱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등비급수가 나오면 그때 좀 할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유형 2번 부분합이 주어진 급수. 자, 207번을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자,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 보통 우리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지만 급수 단원에선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방금 얘기한 게 그거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sn이에요. 요거 극한 씌우면 되니까 그냥 3. 그쵸?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는. 자, 그러면은 뭐 208번 직접 잠깐 해보고요.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넘어갈게요. 아니, 뭐, 너무 어렵지 않았지? 그냥 바로 눈으로 보이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유형 3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할만해요. 자,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급수. 근데 유형 3번은 이게 부분분수라고 써놓고서는 부분분수가 아니죠? 이거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의 어떤 기초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210번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요.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되겠고, 그렇죠?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부터 집어넣으면은 a2 빼기 a1. 그렇죠. A3 빼기 A2. 이거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지워지죠. 그러니까 이 꼴 자체가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시그마 친한 것들의 기본 과정이에요. 앞뒤로 지워지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빼기 A1인데 어차피 극한은 얘만 씌우면 되겠죠. 얘는 지금 AN의 극한이 15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그냥 15라고 보면 되고 A1 같은 경우도 그냥 7로 보면 되니까 답은 그냥 8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211번과 212번도 어차피 일식 집어넣으면 앞뒤로 그냥 지워져요. 그래서 부분분수를 이용한다? 아니, 부분분수 아니에요. 그냥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뭐 211번 간단하게 잠깐 한번 풀어보고요.
한 15초 있다가 넘어갈게요. 그쵸? 이것도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플러스 나오는데 무한대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로 나오죠? 그래서 앞뒤로 지워지면은 1 남고 빵 남기 때문에 그냥 1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마지막 항이 무시가 된다라는 게 조금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분분수를 이용한 급수. 자, 유형 4번은 아무래도 수열의 합에서 하던 것들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일반항까지 찾고 들어가야 돼요. 일반항까지. 자, 그래서 나는 214번을 한 번만 좀 설명해 볼게요. 214번. 자,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고요. 자, 얘는 1제곱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제곱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3제곱 플러스 6분의 1 쭉 갑니다. 아우, 이거 고맙게도 일반항을 그냥 줬는데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라고? 그쵸?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얘가 n번째 항 일반항이기 때문에 요식 자체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플러스 2n분의 1이라고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시그마 원래는 급수는 부분합 극한으로 쓴다 그랬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요대로 그냥 갈게요. 그래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 나가겠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나는 2분의 1로 묶은 상태에서 1부터 들어가니까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6분의 1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앞뒤로 두 칸씩 건너뛰어야 지워져요. 두 칸씩 건너뛰어야 지워져요. 그러면 뒤에서도 뭔가가 나올 거야. 무한대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 빼기 무한대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뭔가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래서 5분의 1이 두 칸 띄어서 앞에 거 6분의 1이 두 칸 띄어서 앞에 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 개랑 뒤에 두 개가 남기는 하는데 이게 남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는 게 아니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 근데 어차피 남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 극한이 아니고 그냥 한 번에 가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그래서 답이 4분의 3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 3번. 와! 힘내! 힘내! 이 덥지? 안 덥나? 괜찮아? 아, 딱 좋구나. 알았어. 꿉꿉하지? 공기가. 자, 저기 부분분수 관련된 문제로 한 문제만 좀 직접 풀어볼게요. 220번으로 갑시다. 220번. 미안. 부분분수가 아니잖아. 220은. 218번으로 갈게. 218번. 218번. 검축가. 미안.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에요. 분의 그래서 n과 n 플러스 2가 돼요. 앞으로 없네. 오케이. 힘내. 좀 줄까? 알았어. 비한테가 너무 막 나갔나? 괜찮나? 어떻게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이거까지는 맞아요? 맞아. 왜냐면 어차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3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1씩 그러니까 3씩 커지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5분의 2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8분의 1. 그래서 또 앞뒤로 한 칸씩 지워줘요. 그러니까 또 2분의 1만 남고 뒤에 마지막 하나 남으면 되고 무한대로 가서 바로 나왔지. 자, 그래서 218번은 2 곱하기 5네.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들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내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나?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굳이 식을 일반형을 만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3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렇죠.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빼기 8분의 1. 앞뒤로 지워지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죠? 앞뒤로 지워지니까 그냥 6분의 1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0번은 그냥 켤레 씌우면 되는 무난한 문제고요. 저기 그 222번은 지워요. 222번은 얘는 분모가 3개짜리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건데 분모 3개짜리에 관련된 부분분수는 교육과정에서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딱 한 번 교육청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에 분모 3개짜리에 관련된 식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 있었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냐? 2n 플러스 1분의 1 아니다. 2n의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2n의 아니다. 2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찢어서 푸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이용하여 222번을 푸시오 이런 게 힌트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학교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알려줘요. 그때부터 연습해도 전혀 지장 없어요. 참고로 최근 5개년 동안 강북 지역 쪽에서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일반 그러니까 뭐 분모가 인수 3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수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 알았어.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해볼게. a 곱하기 2분의 1. 얘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죠. 그럼 여기 c가 들어가 있어도 c로 쓰면 되죠. 그럼 여기 c가 곱해져 있으면은 여기다가 c 곱하면 돼요. 괜찮네? 그래서 얘랑 얘만 부분 분수해놓고 n 플러스 1 그냥 다 곱해주면 돼요.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짜잘한 응용이잖아요. 이게 좀 조잡한 느낌이라서 수능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쉽게도 여기 지금 무리식의 극한은 지금 없어요. 이 보통 발산하는 경우로 나오기 때문에 로그에 관련된 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자, 221번 직접 풀어볼게요. 로그에 관련된 거.
자, 다 집어넣는 겁니다. 다 집어넣는 건데 항상 이런 식으로 규칙을 봐야 되는 수열 문제들은 전부 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약분되거나 지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들어가야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그마가 2부터 들어가는데 2 집어넣어서 4 빼기 1, 3분의 4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2제곱 빼기 1분의 n제곱. 아니면은 분모를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합차로 인수분해 해놔야 돼요. 그래야 약분이 보입니다. 좀 헷갈리는 건 있을까요? 오케이. 아닌가? 아니야. 이렇게 풀어주세요. 오. 분모가 곱셈이지. 인수분해해서 짓는 건 아니에요. 이 분문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곱하기 문제, 분분수 아니에요. 자, 저기 221번은 저희 부분분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로그 관련된 거는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분분수에다가 집어넣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로그와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를 급수로 확장 적용한 것 뿐입니다. 자, 숫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어차피 얘는 n-1 곱하기 n 플러스 1. 일일이 하나씩 좀 써볼게요.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그쵸? 로그 k-1 k 플러스 1분의 k제곱. 자,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에다가 2부터 집어넣을게요. 로그 1 곱하기 3분의 2제곱, 로그 2 곱하기 4분의 3제곱, 로그 3 곱하기 5분의 4제곱. 이러면서 어차피 진수끼리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그냥 약분이 됩니다. 그렇죠?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까 밑에서 로그 한 거 했었지? 앞뒤로 지워지는 거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지? 로그 n-1 n 플러스 1분의 n제곱까지 들어가겠고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냥 다 써봅시다. 그대로 지울까? 이대로 지워도 괜찮나요? 이대로 지워도 괜찮나? 3이 앞뒤로 하나씩 지워집니다. 그쵸? 4제곱도 앞뒤로 하나씩 지워져요. 그 다음에 2가 앞에 거 하나 지워서 1분의 2가 남고요. 5가 뒤에 거 하나 지워서 n 플러스 1분의 n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안에 들어가는 게 1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2n으로 남아요. 괜찮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알았어. 그냥 답 다 나왔으니까 로그 2 괜찮죠? 오케이. 로그 2 그래서 꼭 시그마가 로그랑 연계되어 있는 거, 또 무리식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 이거 하나씩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무리식과 연계되어 있는 건 발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일단 좀 숙제로 가보고요. 자, 유형 5번으로 가볼게요. 자,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 계산. 자, 요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돼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분의 an제곱 플러스 4. 자, 수렴한대요. 얘가 지금 급수가 수렴한대요. 그 수렴값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확실한 거는 뭐예요?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일단 0으로 무조건 가요. 괜찮죠? 그러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일단 일반항부터 따져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A로 수렴하잖아요. A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A가 빵. 그러면 A가 빵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나오는 식이 n제곱 플러스 2n분의 4 그렇죠? k의 k 플러스 2분의 4 그래서 부분 분수 문제로 바뀌어요. 괜찮죠? A가 빵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다.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죠? 약분하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2 앞으로 빼놓으면은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 곱하기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아우, 두 칸 건너뛰어서 지워지네요. 그죠? 두 칸 건너뛰어서 지워지니까 맨 앞에 1분의 1, 2분의 1 남고요. 맨 뒤에 두 개가 남는데 어차피 걔네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분의 1과 2분의 1만 남고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괜찮을까? 그쵸? 그래서 답이 2분의 3의 2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226번 한번 좀 풀어봅시다. 226번. 다들 다 맞아가지고 그쵸? 똑같이 일단 일반은 0으로 가야 되니까 A가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인수분해해서 들어가 주면 되는데 얘가 3n 플러스 1 3n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3n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또 앞뒤로 지워지죠. 결국에는 답이 그냥 3분의 1로 나오게 돼요.
4번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뒤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자, 유형 6번. 자, 급수의 합의 활용. 아무래도 활용이어가지고 얘네는 이 자체의 특별한 뭔가 그 규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문제마다 다 달라요. 그냥 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이제 227번, 228번.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이용하는 문제 229번. 그 다음에 점좌표 이용해서 부분문서 쓰는 거 230번. 그냥 문제가 다 달라요. 그냥 각각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고르라 그러면은 233번입니다. 이거 실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내신에서도 종종 등장을 해요.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약수의 개수 이거는 앞에서도 봤었으니까 일단 조금 넘어가 보고요. 어차피 229도 부분문서로 들어갑니다. 230번도 부분문서로 들어가고요. 넓이도 마찬가지로 직접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200 안되겠다. 그냥 233으로 갈게. 미안해. 갑자기 확 뛰어서 미안해. 233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두 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한 개를 하자고 했을 때 딴 거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233번이 제일 무난합니다. 자, 항상 현의 길이는 그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 두 개만 알고 있으면은 구해져요. 다 읽었나? 아닌가? 앞에. 알았어. 요거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자, n분의 2만큼 평이동했다 그랬는데 그 n분의 2 중에서 어차피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결론은 다른 한 원, C1의 중심은 C라는 원 내부에 있습니다. 뭐 그 위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앞에다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에다가 그려놓은 상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만 잘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뭐랑 반지름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주면 돼요. 그렇죠. 현의 길이 절반이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성립을 해요. 주요한 원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 맞아. 여기가 5분의 2고 여기 1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반지름은 다 1이야. 어. 자, 두 원의 반지름이 다 똑같습니다. 1로 똑같아요. 근데 중심까지의 거리가 n분의 2예요. 그러면은 중심까지의 거리의 반이겠죠. 왜냐면 반지름 지금 둘이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원의 반지름이 똑같다면은 중심 공통현까지 거리는 반드시 이등분될 수밖에 없어요. 공통현까지 거리가.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n분의 2예요. 와,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그럼 n분의 1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n분의 1.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걸로. 그래서 현의 길이 절반이 지금 n분의 1과 1의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알았어, 요거 한 번째만 마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 자, 빠르다 진짜. 오늘 목표로 하는 거는 도형과 급수 전까지 그냥 끝내는 겁니다. 도형과 급수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프린트를 최대한 다 끝내는 게 목표인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빨라서. 그치, 그래서 또 분수 같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아, 이제 끝났다. 그치? 2부터 하나씩 지어보면 끝나긴 하지. 근데 두 칸씩 지어지죠? 그래서 앞에 두 개가 살아남아요. 하하하. 오케이. 맞았구나. 오케이. 이게 두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앞에 두 개가 살아남아요. 미안, 일단 마무리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서 이거 되게 별로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처음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내신에도 그래서 종종 좀 나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이 못 풀어요. 근데 한번 풀어본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피타고라스가 들어가니까 1은 ln 제곱 플러스 n 제곱분의 1. 따라서
ln 아니구나. 이거 2분의 ln이구나. 그렇죠. 2분의 ln 제곱이죠. 자, 그래서 2분의 ln의 제곱은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그럼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얘는 4분의 ln 제곱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4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ln 제곱은 4배의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가 n제곱을 양변에다가 곱해준다고 친다면 n제곱이 그냥 지워지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 분모에다가 집어넣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ln 전체의 제곱분의 1. 딱 요거예요. n제곱 ln제곱. 그죠? 요거 역수로 들어가니까 식이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4배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그쵸? 그래서 4배가 들어가면 안 돼요. 4분의 1배예요. 4분의 1배. 그쵸? 4분의 1배. 자, 그러면 4분의 1은 앞으로 빼고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 들어간다면은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곱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2분의 1도 그냥 밖으로 뺄게요. 그럼 8분의 1로 나오고 원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집어넣을게요. 어차피 뒤에 거 그냥 다 지울 거니까. 2부터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쭉 계속 간다고 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6분의 1. 쭉 가겠죠. 어차피 뒤에는 다 0 빼기 0이에요. 다. 그래서 앞뒤로 2칸씩 건너뛰어서 지워지니까 뒤에 2개 살아남을 건데 둘 다 빵으로 갑니다. 1 플러스 2분의 1에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그래서 16분의 3. 답이 19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7시 30분까지만. 해설지 뽑아갖고 올게. 자, 이제 안녕. 다들 힘들지?